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3일 기해 세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안성군수 유몽경을 도망친 죄로 잠수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안성군수 유몽경은 외적이 지경을 침범하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 먼저 도망쳤으므로 오늘 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사구가 사형을 집행하면 임금은 성찬을 들지 않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사의 답례가 있는데 행례하기 전에 형을 집행하는 것은 미안한 듯하니 잠시 기다렸다가 접견 예를 끝낸 뒤에 집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아뢰인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근래 내시의 태만이 습관이 되어 일상적인 직사까지도 오히려 자세히 살피지 않아 놀라운 일들이 많다. 이달 16일 진어사를 영위할 때 장번 내관 조 구수가 문안패를 주어 보내지 않아 동궁의 내관으로 하여금 문안패도 없이 가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추고하라.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진어사의 차비 역관 한윤도가 도망친 수령 유몽경을 자명에 처하는 일을 어사에게 고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그 죄를 언제 범했는가 하였다. 윤보가 답하기를 지난해 가을 외적이 직산에 왔을 때 범한 것입니다 하자 어사가 말하기를 지난 가을에 범한 죄를 이제야 비로소 처단하는가 하고 이어서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부총 이염의 휘하의 천촉 이동빈이 총에 맞아 죽었으므로 서울로 운반해 왔는데 관을 준비하여 염습하고 충문을 지어 제사 지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건은 이와 사례기를 근래 민간의 요역이 평소에 비하면 100배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도피하는 것은 진실로 애달게 여겨야 할 것이요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단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백성 중에 잘못 항산이 있어 궁핍한 처지에 이르지 않은 자까지 습속에 익숙해져서 서로 이따라 요역을 피합니다. 이런 자들은 멀리 수십 리 밖으로 떠날 필요도 없이 단지 산 하나, 개울 하나를 건너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 곧 부역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을 서로 바꿔 사는 자들까지 있는데 수령들 역시 유민들을 안집시켰다는 명성을 좋아하여 몰아내어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갖 부역이 극심한 때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길이 오직 여기에 있으므로 백성들이 서로 본받아 따르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추세입니다. 이런데도 금하지 않는다면 비단 훗날 백성이 흩어지는 형세를 제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장 병사를 조련하고 군량을 운반하는 등 모든 것을 다 백성에게 의지하여 조달해야 하는데 전혀 힘을 쓸 곳이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호구법은 선왕조 때부터 이미 시행해 온 좋은 법이며 요패법도 오늘날의 간인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주객을 따질 것 없이 현재 거주하는 자로 장부를 만드는 것도 역시 예로부터 난리가 지난 뒤 폐단을 구제하는 정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성과 외방에 원래 살던 사람과 떠돌다 붙여 사는 사람, 사족과 서민은 논할 것 없이 모두 집마다 호구를 두고 사람마다 요패를 차도록 하되 이것이 없으면 일반 백성에 끼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객을 가리지 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똑같이 요역을 부가 거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숨어서 빠지거나 한가히 노는 백성들이 없게 되면 이미 이사했던 자들 가운데서도 후회하여
간혹 다시 본집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직 이사 가지 않은 자들도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서 자연 살던 곳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더욱 자세히 의논하여 엄격하게 조목을 세워 명심하여 거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경영하는 법규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아래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하늘이 낳아주고 땅이 길러주는 모든 사물은 반드시 그 숫자가 있는데 하물며 백성의 경우겠는가. 이런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자세히 안 뒤에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선왕의 제도는 자세히 갖추어져 빠뜨림이 없어 올해 한 사람을 얻으면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고 내년에 한 사람이 더 불어나면 반드시 장부에 올렸다. 그리하여 한 고을의 수령이 된 자로 하여금 한 고을 백성의 숫자를 알게 하고 한 도를 거느리는 자로 하여금 한 도민의 숫자를 알게 하며 나아가 한 나라의 호국까지 모두 안 뒤에야 이를 근거로 세금을 매기고 이를 근거로 부역도 시키게 하여야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평상시에 있었어도 실로 피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지금과 같은 난시겠는가? 전쟁이 발발한 지 6, 7년에 세금은 번거롭고 요역은 과중하며 온 식구가 우르르고 사는 집의 남자가 이미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또 쇠말을 책임지고 부역을 책임지음은 물론 군량을 징발하고 중국군의 군량을 운반하는 일을 독촉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 서로 다투어 도피할 기회를 엿보는가 하며 곡식이 있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이웃집에 나누어 맡기고서 자신은 이곳저곳을 한가하게 유랑한다. 진실로 그것을 규찰하는 법과 수습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면 백성들이 이를 본받아 서로 이끌고 요역을 벗어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누가 능히 획일적인 법을 시행하여 백성을 부릴 수 있겠는가? 반드시 먼저 호구법으로 백성의 숫자를 안 뒤에 요패법으로 나이를 알 수 있게 하여 겸하여 주례와 과소법, 선조의 포망첩을 함께 써서 기찰한다면 집에 살고 있는 자들은 마음이 안정되어 편안히 요역에 나올 것이고 도피한 자들은 행적이 궁색해져서 한결같이 돌아 모일 것이다. 대간의 의견이 당시의 병통을 치료하는 데 적당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나 일이 끝내 시행되지 않았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단양 군수 노대하는 영의정 노수신의 조카이다. 수신의 유택으로 부지된 사류가 매우 많았는데도 그 조카가 한 고을의 의원을 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당시의 의논이 대간의 의논을 그르게 여겼다. 수신은 평생토록 각고의 노력으로 하급과 문장을 닦았고 부모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며 충효를 다하는 것은 지난 역사에 이미 자세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기축년 박충간 한 응인 이축이 처음 고변할 때를 당하여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낙담하여 사색이 되었다. 그러나 공이 홀로 가마를 타고 대궐에 나아가 계초를 작성하고 나왔다. 그 내용 가운데 몇 마디 말이 있는데 성대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만약 거짓말을 들었다면 뼈에 사무쳐 죽고 싶을 것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위에서는 조용히 사실을 핵실하시면 죄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정렬이 백유양, 이발, 이호 등 4인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인하여 대간은 논박을 받아 파직되었지만 상의 마음이 조금 풀어져 쓸어 없애는 지경에 이르지 않은 것은 이 말의 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경자 5번째 기사 양포정 이름은 양조령이다. 첫반사 윤국경이 치게 하여다. 포정이 4일에 강을 건너와 울산의 승첩을 듣고는 길을 배로 재촉하여 오고 있습니다. 포정의 나이가 겨우 40인데 상당히 풍채와 절도가 있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경자 6번째 기사 한 응인이 치게 하였다. 섭유격이 남병 1,000명을 건드리고 이달 9일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정례도 고사하여 받지 않았고 지공하는 물건도 받지 않았는가 하면 영위연도 예단에 기재된 물품도 다 사용하였습니다. 양포정과 섭유격은 모두 중국인으로 명을 받고 외국에 와서 한마디 말과 하나의 행동이 인심을 감동시키기에 넉넉하였으니
왕인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겠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해부총 이름은 해생이다. 접반사 호주 참이 성순이 아래였다. 울산의 왜적들이 포위 당한 지 오래되었는데 구원선이 많이 와서 정박하였고 또 왜적의 서울에서 서쪽으로 뻗은 먼 산 위에 기지를 상대히 세워놓고 성세를 돕고 있습니다. 정월 3일 밤중에 적선의 왜적이 상륙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중국군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일시에 진을 옮겼습니다. 잘 아침에 모든 군마가 새우와 물고기가 놀라 흩어지다 밤사이에 붕괴되었으며 기계를 모두 내버려 들판에 널려 있었습니다. 신은 부총이 있는 곳을 잃어버려 안동까지 왔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웃음 머물면서 부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의 첫반사로서 사명을 제대로 봉행하지 못해 서로 잃어버리기까지 하였으니 몸둘 곳이 없어 석고 대지할 뿐입니다. 남의 신하된 자의 의리는 한번 군명을 받으면 비록 어떠한 형벌을 당하더라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군이 약간 물러나자 어찌할 줄은 모르고 도망쳐 멀리 안동에까지 이르렀으니 정기원이 비교 부끄러운 점이 많다. 동지 정기원은 양원의 접번사로서 그를 따라 남원성에 들어갔는데 성이 함락되는 날 성중에서 죽게 되었다. 양원이 포위를 무너뜨리고 성을 났을 때 그의 충의에 감복하여 3번이나 나왔다가 3번 들어갔다가 그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혼자서 나왔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경자 8번째 기사. 정월 1일에 성첩반 제독 접반사 장욱익의 치계에 이달 29일 이전의 일은 이미 15차례 치게하였습니다. 29일 저녁에 경리와 제독이 중국군과 아군에게 뗄러머 방패를 많이 준비하게 하여 밤을 타서 적의 진영을 불태우려 하였는데 적이 그것을 알고서 조총을 많이 쏘므로 부득이 또 퇴진하였습니다. 30일에는 가등창정이 경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강화를 하자고 했는데 경리가 답을 하기를 너가 만약 밖으로 나와서 눈앞에서 살려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하니 청정이 다시 답하기를 마 노야는 싸우기를 주장하니 반드시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양 노야가 만약 중로에서 만나보겠다면 내일 정오에 나아가 인사를 올리겠다 하였으므로 경리가 밖으로 끌어내어 계책을 써서 사로잡겠다고 합니다. 지난밤에 외적 30여 명이 물을 깃기 위하여 성을 나온 것을 김응서와 항복한 외인이 매복을 설치하였다가 5명을 사로잡고 수급 다습을 배웠습니다. 항복한 외적에게 물으니 성중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데 대장은 금과 청정 등 6장수가 현재 있으며 군졸은 1만여 명이 있지만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싸움을 하지 못하고 정병은 1,000명을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개 적과 대치하여 말들이 풀을 먹지 못한 채 이미 9일이나 되었어 중국군의 말 중에 죽어 넘어진 것이 1,000여 필이고 군병들도 다 줄이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적에게 밖에서 원군이 오면 일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경자 9번째 기사. 정월 4일에 상첩한 이부총의 접반사 이덕열의 장계에 이달 1일의 적세와 공격한 내용은 대개 치게하였습니다. 4일에 신이 이부총에게 새 인사차 진중에 가보니 서생포의 적이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육로로 와서 적의 성에서 20리쯤 떨어진 서쪽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부총과 해 총병은 등 중국 장수와 병사 등의 군대가 강탄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4일 새벽부터 중국군이 총탄을 방어하는 도구도 없이 맨몸으로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적의 총탄이 비처럼 쏟아졌는데 쏠 적마다 명중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중국군이 총탄에 맞은 자가 거의 500명에 이르렀으며 끝내 성에 오르지 못한 채 진시에 싸움을 끝냈습니다. 적의 성을 포위한 지 10여일 만에 가등청정이 곧 항복하거나 혹은 사로잡을 수도 있었는데 중국 장수가 군사들이 많이 죽고 성을 공략할 계책이 없다 하여 생기가 없습니다. 더구나 적선이 많이 와서 정박해 있고 육지의 적들도 핍박해 오는데 청정이 일시에 그들을 규합하여
추격할 계책을 세운다면 별난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더욱 두렵고 만극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정훈이 아뢰었다. 불행히도 대군이 지금 철사에 돌아오고 있어 국가의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애타게 부르짖은들 어찌하겠습니까? 하며 서울에 있는 양국은 열을 치도 되지 못하니 눈앞에 당장 절박한 일은 쌀과 콩을 수송하여 지탱할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외가 모두 무너져 쉽게 운반을 할 수가 없으니 만극한 일이 눈앞에 박두하였습니다. 진실로 군병들을 접제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비록 수족이 닳도록 얼마의 양곡만이라도 모아 보내는 것이 손을 끼고 쳐다만 보면서 환란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비변사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게 하여 트럭만큼의 보탬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상규에 구애받지 말고 별도로 조치하여 급히 아래어 결정하게 하소서. 사실은 논한다. 신하가 헌히 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그 계책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계책이 아니고 한 장 종이의 공담에 불과한 것이라면 어찌 임금에게 고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군량이 고갈되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군들 모르겠으며 손발이 닿는 것을 꺼리지 않고 닳는 것을 꺼리지 않고 조금이나마 수합해야 한다는 것을 누군들 모르겠으며 상규에 구애받지 말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누군들 모르겠으며 그런데도 해야 할 일에 대해 상하가 서두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은 조금이라도 수합해야 한다는 조처해야만 해야 한다고만 할 뿐이라면 이것이 무슨 규획이고 무슨 계책이란 말인가? 후설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책을 아른다는 것이 이러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정월 6일 성첩한 경리의 접반사 이덕형의 치계는 다음과 같다. 중국군이 이번 싸움에서 전후 사상가를 일괄 조사하여 파악한 실제의 숫자는 사망자 거의 700명이 되고 부상자는 3,000여 명입니다. 장관은 유격, 진인, 유격, 양만검, 유격, 진, 우충이 모두 총탄에 맞았습니다. 4일 군대를 철수시킬 때 전탄에서 섭격받아 사망한 절병과 조승훈의 마병은 아직 실제 숫자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아군의 전후 사상자에 대해서는 신이 각진의 제장에게 일일이 조사하여 도원수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기록해서 아뢰게 하였으니 이 일은 권율이 장기를 올릴 것입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6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6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절도사 이시영과 경상좌도 절도사 성윤문이 치게 하기를 신인들이 지난달 23일 중국군을 따라 울산의 적 소굴에서 싸운 형세와 27일 두 번째 싸운 내용은 이미 도원수 권율에게 치보하였습니다. 이달 2일 서생포 등처에서 있던 적들이 마주 보이는 먼 봉우리로 다수 나와서 깃발을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3일 먼 봉우리에 있던 적들이 점차 내려와 적의 보루 건너편 교위에까지 깃발을 날리며 달리기도 하고 혹 전탄의 남쪽 산에 줄지어 서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예병 5 내지 60명이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중국군이 감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고 한 차례 서로 싸운 뒤에는 진을 풀고 물러났으며 산 위에 있는 적들은 깃발을 세우고 주둔하였습니다. 신들 역시 도원수의 분부에 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전탄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중국군이 성을 공격하자고 하여 큰 횃불을 만들어 사면을 포위하고 진격하였습니다. 자정에 시작하여 날이 밝을 때에 그쳤는데 적의 탄환이 비오듯 하여 사상자가 매우 많았으며 한 사람도 성에 다가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4일 이른 아침에 먼 봉우리와 산속에 있던 자들이 제각기 오색 깃발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에 있던 적들과 합쳐 봉우리의 주위 심리에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의 숫자는 2,000에서 3,000명을 넘지 않았고 산속에 있는 적들도 수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니
평지에서 서로 충돌하여 싸운다면 짓밟아 괴멸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전탄을 지키던 기마병이 점차 빠져나가고 적을 포위하고 있던 우여의 병사들 점차 포위를 풀고 물러났습니다. 적선 수십 척이 나란히 강가에 정박하여 혹 육지에 오르는 자가 있어도 축출하지 않고 그의 포위를 풀고 나왔으며 복병을 설치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중국 장수가 주둔한 것을 바라보게 하였더니 곳곳에 불을 피어 오르는데 모두 화약을 태우는 냄새였으며 전에 남아있던 병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중국 장수가 군대를 후퇴시키면서 먼저 보병을 내보내고 스스로 기병을 거느리고 뒤를 막으면서 후퇴한 것을 알았습니다. 전탄을 지키던 절강의 보병, 기병도 장수가 이미 후퇴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황하여 도망치자 산 위에 있던 적들이 줄을 지어내려와 한꺼번에 시살하였는데 보병 중에 살아서 돌아온 자가 많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고 기마병으로서 죽음을 당한 자도 그 얼마인지 모르며 혹은 갑옷과 투구를 내버려 두고 맨몸으로 탈출하기도 하였는데 아군의 사상자도 많았습니다. 당당했던 대세는 순식간에 꺾이었고 다 죽어가던 적이 도리어 흉독한 기세를 멋대로 부렸으니 진실로 통곡할 일입니다. 신들은 도제차사의 분부로 경주에 응거하면서 별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도 가운데 한 모퉁이를 담당할 만한 것은 경주와 울산 등 고을의 병사들인데 이번 건초와 방패를 메고 화공하던 싸움에서 거의 다 전사하였으며 군량을 색출할 만한 것은 안동 등 6 내지 7 고을의 백성들인데 이번 군량의 수송의 부역에 힘이 고갈되었습니다. 뒷나라의 일을 다시 기대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6일 애민 세 번째 기사 부총 이염의 접반사 이덕열이 치게 하기를 이달 4일 각 진영이 회군 한일원님이 치게 하였습니다. 이날 제군이 철수할 때 수륙의 외적들이 군사를 모아 30리 밖까지 추격하여 왔습니다. 중국군의 전사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혹 3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 4천이라고도 합니다. 그 가운데 노 참장이 거느린 일군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중에서 내용을 숨기고 있어 아직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까닭없이 갑자기 철군하였고 적이 뒤를 타고 공격해 왔으므로 창황이 도망쳐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궁시와 계장을 길에 가득히 내버려 적에게 넘겨주었으니 이와 같이 통곡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총은 추격하는 외적 몇 명의 수급을 배웠으므로 적이 약간 물러났습니다. 지난달 23일 선봉으로 적을 가장 많이 배웠고 24일에는 먼저 성에 올라가 함락시켰으며 25일과 26일에는 적선 10여 척을 격파하였고 이달 3일에는 강탄의 외적을 쳐서 물리쳤는데 좌협이 전후로 벤 적의 숫자가 690여 급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군하는 군사는 다시 대우를 변성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촌락에 들어가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고 촌부들을 강범하여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자까지 있었으므로 적이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불행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마을의 노파가 울부짖으면서 굶주림을 참고 쌀을 찧어서 군량을 댄 것은 외적을 평정하는 날을 기대해서인데 이제 도리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다시 살아갈 길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는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총은 지금 안동에 머물러 우선 군마를 쉬게 하고 있는데 4, 5일 뒤에 상경한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6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사옥원이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중전의 별도로 진상하는 생청어를 배지인을 시켜 가져오게 한다면 먼 도의 사람들에게 많은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조차기가 매우 어려워 감이 아렵니다 하니 편리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경상도는 외적이 들어오는 초입이므로 인가가 끊어지고 백골이 산을 이룬 것이 다른 도에 비하여 더욱 심하였다. 그런데도 새로 큰 병난을 겪어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노약자들은
굴량을 운반하느라 고초를 겪었다.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통곡하고 자식은 아비를 잃고 통곡하는데 그 애통한 소리가 듣고 보기에 참 혹스럽다. 그런데도 청어의 곡물 하나를 여전히 경감해주지 않으니 국사가 한결같이 통탄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이것에서 알 수가 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이 양포정의 관사에서 가서 보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철서에 들어오는 군사들이 큰 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혐의스러운 것을 생각하여 내버려 둔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사실대로 군문에게 고하도록 할 것을 비변사로 하여금 살펴서 조치하게 하라.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군공청의 공사를 정원에 전교하였다.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 자에 대해 상을 논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니 다시 살펴서 거행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군문이 동정마가 많이 병사하는 것을 염려하여 빨리 마신 묘를 세워 제사 지내는 것으로 자문을 보내기까지 하였으니 급히 공주로 하여금 조용히 하며 높고 건조한 땅을 골라 사당 3간을 건립 마신상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7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접대 도감의 계사에 마 제독 휘하의 파총 곽안민이 총탄에 맞아 죽었는데 그 시신이 이미 남대문 밖에 도착하였으니 관원을 보내 치전하게 하라는 것에 대해 이미 윤화하셨습니다. 예문관으로 하여금 빨리 제문을 짓게 하고 제물은 전례에 의해 접대 도감으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여 준비하게 하며 해조의 낭청을 보내어 때에 따라 날짜를 골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7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분의 복수근이 아뢰기를 도청부 경력 여 정방은 부모를 위해 복수하려는 사람으로 당초 응모할 적에 부상증에 있었기 때문에 본군에서 기복시킬 것을 개청하여 군정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직에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기에 여가가 없어 본군에 대한 일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본군의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통솔할 사람이 없을 수 없는데 더구나 무너져 흩어졌던 군졸들이 나날이 돌아와 모이고 있으니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아는 사람에게 오로지 맡겨 수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 정방을 한관으로 고쳐 임명하여 본군에 늘 출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7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정원이 사옹은 도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중전에 별도로 진상하는 생청어를 편의에 따라 보내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시로오는 말 두 필은 각골의 수임마로 전송하게 하되 병조로 하여금 마문을 만들어 주게 하고 배지는 먼도의 사람이 편의대로 오기가 사세상 어려우니 본원이 각색장 1인을 정송하여 수령해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배단이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사람을 보내도록 하고 배지는 본도로 도로 내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과 낮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이 양유격의 이름은 양겸이다. 관사에 가서 보았다.